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언니 권현진입니다. 이번 책을 고를 때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책은 좀 두껍지만 꼭 도움될 만한 책이라서 준비했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네트워크 시작하시면서 추천 도서로 많이 권유 받으셨을 텐데요. 워낙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쉽게 읽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총 책을 두 편에 나눠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37년에 초판에 출간되고 지금 8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더들이나 경영인들, 이렇게 사람과 관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총 지금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부, 2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갖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비난, 비평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시 들은 것 중에서 많은 죄수들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상대방들은 내가 칭찬이나 격려받고 싶은 것만큼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그 존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기 잘못 인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탓을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내가 어떤 문제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에서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는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않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내가 남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게 나한테 화살로 돌아와서 결국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돌이켜 나를 반성하게끔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을 생각에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가득 찬 행동을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대요. 우리가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극기심이 필요하다.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그만큼 내가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1장에서 이 첫 번째 원칙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기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하나의 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흘리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계속 결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본인을 반성하면서 우리 애는 아직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나는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의 기대치가 상대방의 온전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어떤 반성하게 된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되면 동정심과 인내와 온유함이 길러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원칙은 뭐였어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어떤 관계 안에서 그들과 뭔가를 도모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요. 그들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들 동기가 생길 수 있는 욕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사람들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대요. 일반적 욕구들은 밥을 먹는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들은 채워질 수 있지만 내가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채워지기 어렵다는 거에서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들 채워줄 수 있는 거, 자기 중요감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잘 만들어질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가 중요 존재라는 걸 인식하길 원해서 그런 호칭 있잖아요. 뭐 조지 워싱턴도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도 해군 제독 및 인도 총독이라는 그런 호칭과 칭호의 탐을 냈대요.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내가 동정과 주의를 끌어 자기의 중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갈망하고 중요한 욕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현실에서 얻기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정신병 환자가 되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장에서 두 번째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80 몇 년 전부터 연봉으로 100만 달러, 12억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찰스 슈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는 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봉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능력이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곳, 그 사람이 움직이는 회사는 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 성장하는 걸 해치는 건 없대요. 저 또한 저와 파트너들과 일을 하면서 제가 응원과 지지와 격려보다는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를 이렇게 질책하거나 비난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칭찬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더 이상의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다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음식물 못지않게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것, 즉 진심 어린 찬사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6일간 혹은 6주간 심지어 60년간 지나쳐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걸 나타내고 있어요. 진심으로 싸구려 칭찬 말고 정말 찐 칭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면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욕구를 다른 사람의 열렬 욕구를 불러일으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면요. 그들의 니즈, 나의 시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는 늘 자신이 원하는 거에만 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장난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적인 거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요, 늘
유일한 성공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대의 니즈에 맞는 것들을 그들이 이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지에 대한 것들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득 차인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회가 따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만큼 많은 아군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들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요감을 성취했을 때 자기 표현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 욕구가 자기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멋진 생각을,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표현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인정받고자 해서 그걸 내 메시지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어떤 논의를 했다고 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그들의 공으로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그만큼 상대의 관점과 인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를 띄어라. 이름을 잘 기억하라. 경청하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순수한 관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나 환영을 받거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먼저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확실히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2시간 안에 내가 가서 다가가서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자꾸 해주래요. 시간, 노력, 희생, 사려 깊은 마음 무엇은 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생기 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바란다면 나 또한 진실한 우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속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순수하게 목적 없이 도움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래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설득력인데 그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소라는 거예요. 에너지 넘치는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 띤 얼굴, 위선적인 미소 말고 진심으로. 저도 장점이 뭐냐면 미소가 장점이거든요. 그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는 미소를 짓는 것들을 원칙으로 삼으래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중요감을,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열심히 하고 나서 관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도 수다를 1시간 이상 떨고 나왔음에도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만남과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라. 그리고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곤란하겠지만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 존중해주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 안에서도 우리 대통령 루즈벨트도 하다못해 우리 배관공부터 기계공까지 다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이 중요한 사람인지 그 특별하게 느낌을 갖게 해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모셨다고 해요. 그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거, 그 이름 불러주는 것만큼 중요한 호의가 없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경청하는 거예요. 즐거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요. 상대방들이 다 자기 얘기하기 좋아한대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청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듣는 모습, 그 경청하는 게 나에게 아군으로 만들어준대요.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갔을 때 남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그들이 저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은 채 말하는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서 귀뿐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진지하게 내가 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녀의 눈을 마주보고 경청하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느낀다고 여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자기 중요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주는 자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정신이 팔려서 남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이 다른 어떤 특성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귀, 경청에 대한 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는 경청의 자세로 프로이드를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프로이드가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도저히 프로이드를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집중된 주의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스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고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나에게 보내는 주의력,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의 찬사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말을 그렇게 들어줄 때 기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나에게 아군과 관계적인 거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남들이 나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이거 반대로 하시면 된다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관심 다해서 이야기하래요. 내가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미리 누군가 방문객이 찾아올 때 그 만날 사람에 대해 미리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관심사를 준비하고 만났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일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걸 내가 이야기할 때 서로 빨리 동질감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더 상대방을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갖고 가서 말의 화두나 서문을 열게 되면 마음이 열려서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상대가 원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동질감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다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마지막으로는요. 6번째가 뭐였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상대방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내가 그에게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방법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사람들이 가장 뿌리 깊은 욕구가 그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다. 저도 인정받고 싶은 게 되게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인정하니까 제가 막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요.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라. 그만큼 그런 인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준대요.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게끔 하는 거. 자, 여기에서 한 예시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나 다 그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끔 해준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대요.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이걸 누가 인식하게 만들어주게 하면 그렇게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냐면요.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직원을 다시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얼마나 이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중요함을 더 공표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올려줬더니 그 사람이 퇴사할 마음을 접었대요. 만약에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대표님이 이 회사는 너가 아니면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아마 그 회사에 뼈를 묻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처럼 상대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과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부, 2부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다 너무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해낼 수 없는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사소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쉬운 것들인데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이 예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영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이 책에서 내세우는 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만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인간관계가 굉장히 순조롭게 해결되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이 인간관계론을 여러분이 책을 펼치는 순간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단한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갈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